반갑습니다. 네, 아이아타 공항 여객 서비스 과정 3장 공항과 지상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공항 지상 직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공항 직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항 직원, 네, 지상 직원. 네, 어떻게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상직 승무원이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상직 승무원은 보통 이제 승객의 탑승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 탑승 수속하고 그 다음에 수화물을 처리해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해요. 그리고 다양한 항공사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공항 직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출입국 규정을 확인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의 이제 탑승권 발급이랑 수화물 처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손님이 해외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나라의 출입국 규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는 뭐 비자라던가 혹은 이티켓 관련된 걸 손님이 잘 구비를 하시고 여행을 가시는지, 그래서 도착하셨을 때 입국 거절을 당하지 않고 잘 도착할 수 있는지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공적인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부터 이제 살펴보면 승객과 수화물 처리 과정에 빠른 기술 변화와 대형 항공사의 도입이에요. 네. 제가 근무했을 때만 해도, 네, 이게 라떼는이 나오네요. 네, 제가 근무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손님이 탑승 수속을 받으실 거면 직접 여권을 들고 저한테 직접 오셨어야 됐어요. 탑승 수속 카운터에 오셔서 여권을 제시를 하면 제가 여권상의 이름과 예약되어 있는 승객이 매치가 되고 그럼 여권 리딩을 하고 탑승권 발급해드리고 짐까지 붙여드렸죠. 그게 공항 탑승소 카운터의 직원의 업무였다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1차로 키오스크기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탑승권은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나라와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항공사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뭐 인펀트를 동반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 서비스를 요청을 하셨거나 그런 특별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승객들 다 키오스크기를 거쳐서 탑승권을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운터 탑승 수속 카운터에는 짐만 붙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셀프 백드랍이라고 요새 많이 생겨서 짐도 손님 스스로 붙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용 승객과 공항의 증가. 네, 이용 승객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네,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공항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취항하는 취항지가 뭐 100이라고 하면 지금 150이 되는, 예를 들어 굉장히 이런 취항지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공항의 이용객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서 취항할 수 있는 그런 공항들도 굉장히 늘어났죠. 자, 세 번째로 이제 고객이 기대하는 공항 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모든 항공 자산과 서비스의 상용화를 증가시켜야 돼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서 제가 광주공항에서 이제 카운터에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손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신분증,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탑승 수속이 가능해요. 네,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근데 손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가만히 서 계세요.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딱 드리면 그냥 멀뚱멀뚱 서 계세요. 그래서 처음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서 계시지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씨 나 몰라? 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광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항의 규모가 워낙에 작고
오시는 승객들이 계속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광주공항에 왔는데 이 아시아나 직원은 날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손님들의 기대치는 그런 거죠. 네, 얘가 당연히 나를 알아봐 줘야겠지. 근데 실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승객들은 연세가 다들 있으세요. 네, 요새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서 근데 예전에는 1부터 10까지 공항 직원들이 다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고 다 해드렸다면 요새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키오스크기로 반드시 탑승권을 받아야지 짐만 붙이러 올 수 있게끔 이게 탑승소 카운터가 변화되고, 네, 그래서 되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손님들이 서운해하지 않게끔, 네, 서비스의 개선도 조금 필요할 뿐이죠. 근데 손님들이 처음에 키오스크기가 도입이 됐을 때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직원이 저기 있는데 나 이거 못하는데 왜 더 시간 걸리게 내가 굳이 여기서 해야 되냐라고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워낙에 상용화가 됐죠. 네, 다들 이제 어딜 가나 키오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손님들이 시대에 맞춰서 네, 대신 이제 손님들이 아쉬움은 남겠죠. 아, 예전에 항공사의 서비스가 이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기계로 다 해야 되네. 근데 이제 그 조금 부족한 서비스를 어딘가에서는 충족시켜 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자, 네 번째로 이제 고객 편의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시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키오스크기 같은 경우, 무인 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은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내가 가서 내가 원하는 자리 선택해서 그냥 말하지 않고 알아서 이렇게 탑승권 발급을 해주니까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네, 계속 손님들도 발전을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항공사들도 굉장히 따라가. 또 한 번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인터넷이 우리가 굉장히 IT 강대국이죠. 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데 핸드폰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안 되네? 했는데 금방 또 항공사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모바일 탑승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해서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도 탑승석이 바로 진행해서 네, 그냥 바로 출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자, 다섯 번째로 이제 테러. 네. 항공사에서 제가 처음 이제 공항에 입사해서 가장 많이 받은 교육, 네, 가장 많이 받은 교육이 보안 교육이에요. 네, 보안 교육이라고 해서 아니 왜 받지? 네, 보안 교육을 왜 받지 했는데 네, 전 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공격 대상이 항공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은 테러가 뭐 인천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났대 이런 일이 별로 없죠.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국가라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몇 년 전에 실은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폭발물 비슷한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한 번 굉장히 이슈된 사건이 있었었는데 다행히 뭐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네, 우리나라 제외하고 세계의 뉴스를 찾아보면 네, 굉장히 테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테러에 의해서 대항하기 위한 보안 방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카운터에서 여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승객이 진짜 탑승하는 예약한 승객이 맞는지 체크 다시 한번 하고 비행기 타기 전에 또 한번 체크하고 그래서 우리 항공사에 정보를 제공한 승객을 제외하고는 절대 탑승할 수 없게끔 해서 보안을 굉장히 강화하고 네, 비행기 탑승하시는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네, 보안 업무를 되게 개발을 해야 되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저비용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네, 지금 이렇게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서울, 진에어 여기에 써있지 않은 항공사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에어프레미라든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네, 또 앞으로도 생길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저비용 항공사가 생겨나면서 항공여행의 경제성이 실은 향상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항공사,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풀 서비스 캐리어다 보니까 이 항공료에 기내식, 실은 나는 비행기 탈 때 기내식을 먹지 않는데, 나 체해서 잘 먹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 항공료에 포함이기 때문에 나한테 기내식이 제공이 된다. 난 먹고 싶지 않은데, 그쵸? 근데 풀서비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항공 그 요금에.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아시아나 항공은 그 김장 봉투 뭔지 아세요? 네, 이제 유모차 비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근데 이 유모차 비닐이 그 카운터에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는 승객들은 그 비닐에 한번 넣어서 이렇게 수화물 처리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유모차가 이제 버리지 않고 좀 깨끗하게 이제 운송할 수 있는 건데, 승객들 중에 몇몇 승객들이 이제 그 유모차 비닐을 요구하는 승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거 가방 더러워지는데 이거 비닐 하나 주세요. 저 이거 포장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구하는 승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죄송합니다만 이건 유모차 비닐이라서요. 네, 죄송합니다만 드릴 수 없습니다. 혹은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제한을 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본사에 한번 제가 건의를 했어요. 유모차 비닐이나 혹은 이런 김장 비닐, 근데 유모차 비닐 제외하고 그냥 깨지거나 흐를 만한 걸 담는 봉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봉투의 용도가 진짜 깨지거나 흐를 만한 물품을 싣는 용도보다 가방이 더러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승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돈을 받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더니 본사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냥 드리세요. 항공료에 포함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포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풀서비스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비용, 내가 담요를 사용하는 비용, 그 다음에 생수를 먹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기내에서 담요 안 덮어도 되거든. 그쵸? 그래서 승객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이 생겨나면서 굉장히 이제 경쟁성이 향상이 됐죠. 그래서 손님에 따라서 손님이 선호하는 항공사에 따라서 풀 서비스 캐리어를 선택하는 승객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비용 항공사를 선택하시는 승객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졌죠.